반갑습니다. 랜더스를 사랑하는 문학 대스타 성재입니다. 자, 25시즌, 25년, 이제 25시즌 끝났죠. 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날 KBO의 26시즌 전체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야구 팬들에서 굉장히 좋아요. 자, 이게 딱 하자마자 뭐 파워제이드는 벌써부터 야, 이때 뭐 원정 가야 돼, 이때 홈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슬슬 설레어 가는 날짜들도 슬슬 줄어간다는 점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의 핫 이슈 두 가지를 갖고 와 봤습니다. 자, 우리 일정 발표됐는데 우리 SSC, 그러니까 즉 문학개막전은 가을역으로 관문인가?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하고요. 두 번째 소식은 뭐 랜더스 이모저모 비시즌 이후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 형식으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랜더스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이 성계 채널 좋아요, 알림, 구독 필수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3월 28일 26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5개 구단에서 오후 2시에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 잠실에서는 KT와 LG가 붙고요. 그 대전에서는 키움과 하나, 그리고 대구에서는 롯데와 삼성, 창원에서는 두산과 NC, 그리고 문학에서는 SSC와 기아가 붙습니다. 자, SSC 기아. 2시즌이 아닌 23시즌 이후 24, 25, 3시즌 만에 드디어 개막전도 한 번 더 붙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좀 갖고 와봤어요. 우리가 개막 시리즈 리스트를 뽑아보고 그 개막전 상대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시즌 결과를 낳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6시즌에 17시즌은 이제 KT를 만나요. 16시즌 KT를 만나서 8대4로 집니다. 이때 이제 패자는 김화경 투수고, 이때 우리 SK 와이번스 때 전신 SK 때 팀 최종 성적이 6위였습니다. 근데 KT는 최하위인 10위를 기록을 했고요. 자, 17시즌에도 3대2 패. 자, 패전은 역시 메리 켈리 선수가 했습니다만 우리는 와일드카드를 진출해서 최종 5위로 마무리했고요. KT는 이때도 최하위를 기록합니다. 자, 18시즌으로 갑니다. 이때 이제 17시즌부터는 이제 그 유명한 트레이 히만 감독이 이제 17, 18시즌을 좀 이끌었죠. 자, 이때 이제 롯데를 만나면서 개막에서 18시즌에 6대5로 승리, 5대6, 6대5로 승리를 거두면서 선발은 메리 켈리였으나 구원수는 백청훈 선수가 했다. 자, 그리고 롯데는 결국엔 최종 7위를 했습니다. 아, 이게 참 이제 슬슬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2위로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해서 업셋 우승으로 V4를 달성을 했습니다. 18시즌에. 그리고 이제 우승을 한 다음에 19시즌에는 또 KT를 만나요. 근데 16, 17시즌에 KT한테 졌잖아요. 근데 이때 또 이깁니다. 자, 7대4로 더 승리를 거두면서 선발을 김강현이었습니다만 이때 구원석은 신인 하재훈이었습니다. 신인 하재훈. 자, 투수 하재훈이었어요. 자,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시즌 전체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만 광탈을 하게 되는 그 해 KT는 6위를 달성하면서 가을야구 진출에 또 실패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21시즌 이제 코로나 시즌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하나를 상대로 20시즌에는 개막을 맞아야 되는데 이때 선발 투수 킹엄 선수인데 킹엄 선수가 패전을 겪어야 맙니다. 3대 0으로 집니다. 자, 이 킹엄 선수는 나중에 하나로 또 가게 되는 그런 선수죠. 자, 이러면서 우리는 최종 9위를 했고 하나는 10위를 하면서 또 가을락을 가지 못했고 우리도 가을락 가지 못했습니다만 이때가 이제 SKY 전신 SK 와이번스의 마지막 해였다.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20시즌 좀 아쉽게 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시즌에 롯데랑 붙습니다. 이때 이제 SSG로 다시 우리가 받으면서 계승을 받으면서 SSG가 이 계승을 인정을 하면서 팀을 인수를 했죠. 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5대3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개막전이 원래 토요일을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그날 비가 오면서 인천은 수년이 됩니다. 하루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요일날 2시에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이제 승리 투수는 누이키 선수입니다. 누이키 선수고 이제 이때 결승타가 누구였냐? 최주환 선수예요. 최주환 선수 이제 홈런을 치면서 진짜 이때 이제 SK 때 마지막 FA를 샀던 선수가 바로 누구였냐? 최주환 선수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저는 비록 이때 여행을 가서 직관은 못 갔습니다만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우리는 6위로 시즌을 끝냈어요. 하지만 롯데는 또 8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22시즌까지 갑니다. 22시즌에는 창원에서 합니다.
창원에서 NC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우리가 드디어 뭐를 했냐, 와이어 투 와이어를 합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동시에 우리 1등도 한 번도 뺏기지 않는 팀이 돼버리가 말았어요. 이 22년도는 SSG 팬들에게는 정말 기억의 내가 바뀔 정도예요. 18시즌도 그랬고 우리 07, 08, 10 시즌 다 그랬지만 22시즌 뭐냐, 이 개막을 한 이날부터 한국 시리즈 6천에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1등을 뺏기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22시즌 기억에 많이 남는 거고, 이때 이제 승리 투수가 포언트 선수입니다. 포언트 선수가 대단했죠. 9이닝 퍼펙트를 했어요. 이때 저는 창원에서 직관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이때 전율은 아직까지 잊지 못해요. 참 타격들은 진짜 방고구마인데 혼자 그 사이다를 겁나 뿌리고 있어요. 막 뿌리면서 막 있는데 그거를 선수들이 받아쳐주지 못하다가 그 연장에서 4점 내면서 이겼던 그 개막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달성한 다음 시즌 23시즌에는 기아를 만납니다. 자,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김강현 선수가 1선발로서 역할을 시작을 했죠. 자,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는 이제 준 플레이오프까지 갔어요. 23시즌에 3위로 갔지만 NC 상대로 이제 강타를 하면서 결국 준 플레이오프 끝. 하지만 기아는 6위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22시즌에 NC도 6위, 자, 기아도 23시즌 6위입니다. 그러면서 24시즌에 롯데를 만나면서 우리가 5대3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승리 투수는 김강현 선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 타이브레이크를 또 해요. 하면서 결국에는 최종 6위. 결국에는 이제 이때 최종 6위를 하면서 아쉽게도 롯데가 7위를 하고 우리는 6위를 하면서 간략으로 못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작년 시즌이죠. 이제 올 시즌입니다. 25시즌 6대5로 우린 이겼습니다. 선발은 앤더슨이었습니다만 구원승은 조병현 선수가 거두면서 자, 두산은 결국에는 9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던 25시즌이죠. 이때 우리는 올해 준플레이오프 진출하면서 자, 시즌 3위로 마무리했고 결국엔 준플레이오프에서 1승 3패로 아쉽게도 탈락을 했던 그런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10시즌을 봤을 때 우리 SK, 전신 SK 때부터 SSG, 우리 SSG까지 상대하는 팀들이 전부 다 가을야구를 실패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개막전 10경기를 했는데 3번 지고 나머지 다 이겼어요. 시즌 3배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다. 자, 이게 어떤 결과가 있었냐. 결국에는 개막전 상대는 우리가 개막을 상대를 하잖아요. 그 상대를 하는 게 데스노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최근 우리 10시즌의 랜더스의 시작을 보자면 저는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2018년도에 김광현 선수의 복귀입니다. 이때 이제 장첸처럼 장발로 기르면서 이제 모자를 싹 벗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딱 이게 1루 인사 한번 3루 인사 한번 하고 딱 눌러 쓰고 그때 5이닝 무실점으로 빡 막아준 김광현 선수의 모습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23시즌 최연소 150승 통산 150승을 달성을 했죠. 이때도 정말 잘 던져주면서 김광현 선수에게는 이 김강현 선수의 그 기억이 이때는 많이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22시즌 개막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왜 22시즌에 개막을 잊을 수가 없냐? 자, 결국에는 저는 이제 창원 원정까지 갔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뭐냐? 코로나가 22시즌까지 진짜 묶여 있는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조금 풀렸던 시기예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간중간에 그 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따닥따닥따닥 앉을 수 있었던 그 해였거든요. 저 그때 이제 테이블석을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데 직행금 받고 막 그랬는데 그때 처음 원정에서 보여준 개막 시리즈 진짜 대단했거든요. 이때는 개막전은 폰트였고 다음날이 노경훈 선수가 선발이었는데 이 두 선수가 너무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막 시리즈 싹쓸이 하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를 시작했던, 특히 이제 이때는 9이닝 퍼펙트 폰세가 보여준 그 어마무시한 퍼포먼스는 아직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이때 진짜 다 삼진 하는데 다 이게 일어서서 박수치고 그때 기억이 났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10시즌 동안에 우리 랜더스의 시작 개막을 좀 돌아보면 개막 시리즈에는 누가 있냐? 김강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팀 이적 및 신입 감독들의 승리도 기억이 돼요. 19시즌에 영경혁 감독이 여기는 그때 당시 넥센에서 SK로 오면서 이제 단장 생활을 하다가 19시즌에 이제 감독으로 영입이 되거든요. 영입이 되면서 이제 그때 승리를 거뒀고, 이승훈 감독님도 24시즌에
이제 22 시즌에 김원영 감독도 그랬고, 진짜 이제 그 감독들이 첫 승을 했던 그 모습들이 저는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남겨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스노트라는 이유가 나왔을까? 자, 2016부터 2025년 2025 시즌까지 보시면 뭐 이기든 지든 중요한 게 아니고 SK 그러니까 즉 전신 SK 때부터 지금의 SSG까지 만났던 그 상대들이 전부 다 가을을 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과연 올해도 될까요? 지금 올해 어차피 기아와 상대인데 지금 현재 SSG와 기아는 현재보다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외인 구상이 완성이 되지 않는 팀이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가 지나서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래요. 저 이러면서 올해도 과연 기아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이거를 이제 데스노트를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지면서 자, 우리가 이제 새 시즌 만에 기아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23 시즌 때 선발은 김광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김광현 선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예측만 하고 지금 현재 팀의 플랜을 짜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KT와 롯데는 새 시즌 동안의 문학에서의 개막 시리즈를 했어요. 자, KT는 16, 17 그리고 19 시즌에 전부 다 하면서 가을야구를 못 갔죠. 롯데는 18, 21, 24 시즌을 하면서 가을야구를 못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스노트라는 게 점점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10시즌 동안에 문학에서의 상대가 9번, 그리고 원정에서 NC와의 한 번이 있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개막전에 승리라든 패배를 하든 간에 결국에는 이 경기를 이기는 팀이든 지는, 왜냐면 제가 기억에 남는 KT전은 17년도거든요. 17년도에 금토일 3연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KT가 3연전을 전부 다 이깁니다. 이기지만 결국에는 최하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봤을 때는 조금 이 SSG전이 조금은 약간 관문인 것 같아요. 야, 너희들 가을야구 갈 수 있겠냐? 한번 보여줘야. 이런 모습의 좀 느낌이 좀 납니다. 조금 억지 아니야 억지로 좀 껴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의견들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팬들도 아마도 이거를 좀 깨주기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팀 입장에서 개막전 다 이기기 바라는 거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 팀은 개막전 지금 5시즌 연속 5연승입니다. 5연승. 22 시즌 21, 22, 23, 24, 25. 5년 동안 이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꼭 이겨주게 하는 바람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데이터적으로에 대한 그런 징크스가 생겨버렸잖아요. 몇 시즌 동안에 SSG를 만났던 팀들은 가을야구를 못 갔다. 과연 이게 올해 깨질지 안 깨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개막전을 통해서 뭐 다채로운 기록들 여러 가지 기록들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조금 재밌는 징크스들을 조금 들고 나오는 입장에서 어느 팀들은 긁힐 수도 있고 어느 팀들은 한번 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일단 이거는 깰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올해가 아니길 좀 바랍니다. 한 11시즌에서 한 20년, 30년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막전, 우리 SSG의 기아전, 자, 오후 2시 문학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우리 랜더스 비시즌 이모저모 소식을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더스 선수들의 결실 그리고 이별이라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결혼 그리고 목표 달성 이라는 게 있죠. 자, 목표 달성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어쨌든 이론, 조병현, 김건우 등 젊은 선수들이 조용호까지 해서 K베이스볼 시리즈의 국가대표로서 활약을 하고 옵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조병현 선수가 이제 WBC 1차 캠프에도 입성을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자, 앞으로 조병현 선수 쑥쑥 자라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로운 선수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죠. 자, 재수를 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을 했다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 안상현 선수도 이제 지난주에 좀 결혼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저 미모의 동창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미모의 외모를 가지신 동창분과 결혼을 했다는 소식까지 접해지면서 조금 이제 이런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뭐 소식들 보면 뭐 우리가 뭐 기부도 했고 이제 그것도 있는데, 자, 이런 소식들이 이제 많이 접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윤태현 선수 분더러 이제 드디어 이기준 선수도 제대로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유망주로서의 그런 역할들보다도 이제 팀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꼭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노경호 선수가 또 좋은 소식 있죠. 2년 연속 홀드왕을 달성합니다. 노경호 선수는 자, 홀드왕 당시에 24년에서 38홀드, 올해는 35홀드. 정말 대단합니다. 노경은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골드글러브에서 드디어 페어플레이상까지 최초로 시행이 된 페어플레이상 시장까지 하면서 자신이 더욱더 팀에 헌신한 선수가 되겠다. 더욱더 후배들에게 더욱더 멘토적인 선수가 되겠다.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던 노경 선수.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군 제대 소식과 그리고 결혼 그리고 국가대표 발탁해서 좋은 경험을 했던 선수들 소식들이 있다면, 좀 아쉬운 소식들 좀 있죠. 최근에 뭐 최연석, 뭐 박성빈, 뭐 이율의 박지환, 그리고 송영진까지, 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죄송합니다. 자, 송영진 등 이렇게 차례대로 상무 입대가 확정이 됐던 소식입니다. 자, 올해 12월부터 해서 내년 4월에도 또 입대를 하는 네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 더욱더 이제 상무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다치지 않고 꼭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성곤전을 통해서 좀 얘기를 했죠. 김정은 선수가 아쉽게도 이제 은퇴를 하면서 플레잉 코치로 이제 좀 전환을 한다, 이 소식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창현 선수도 은퇴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SSG의 내야 뎁스가 좀 얇아지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자, 오늘 좀 SNS를 통해서 인사말을 좀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좀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죠. 뭐 이렇게 보니까 뭐 NC 다이노스 팬들에게, 그리고 우리 마지막 뭐 SSG 팬들에게 이러면서 조금 남겼는데, 그래도 김찬훈 선수의 제2의 인생 저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더슨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도 좀 아쉬운 소식이죠. 자, 어쨌든 이별을 했다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도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앤더슨 선수도 메이저 가서 더 좋은 선수를 거두면서 이제 메리 켈리를 이은 제2의 역수출 신화의 핵심이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이모저모를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이거 이모저모 해봤자 뭐 잡다한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수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 뭐 이로 선수 운전면허 취득부터 시작해서 뭐 선수들이 뭐 요즘 스튜브에서 맹하려고 뭐 투수들 야수조가 좀 가가지고 김강현 선수 인스타를 통해서 또 라이브 방송까지 했던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선수들이 지금 잘 쉬고 있는 만큼 더 에너지 충전을 잘해서 내년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5회 정도 남았는데 개막전 준비 잘 하시기 바라면서, 자, 과연 올해도 데스노트는 이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소식이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면 제 성재가 바로 달려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